예, 홍팀입니다. 오늘은 영재고 쪽에서 활동하셨던 이장용 선생님과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장용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재고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이제 생겼고 지금도 많이 이제 회자되는 문제들은 이제 영재학교의 목적에 이제 부합하게 우리나라의 이과의 어떤 제목을 미리 교육을 좀 충실하게 시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일반고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서 아이의 이제 어떤 능력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잡다 보니 얘가 흔히 봤을 문제가 아닌 얘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재능을 판단하겠다, 이런 그 모토는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 시점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기존에 있었던 걸 변형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했다면, 사실 이제 요새는 모든 영재학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있었던 문제의 변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안에서 규칙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유형이다라고 할 만한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도 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규칙성 찾기. 애들이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턴을나 아니면 규칙성을 갖는 거를 알고 접근을 거꾸로 이제 시키는 거긴 하지만, 이제 어떤 이론에 있어서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이제 찾고 그걸 거기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좀 융합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 융합적인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늘 배웠던 그 경시 쪽에 대한 어떤 규칙성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규칙성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요번 트렌드다. 모든 어머니들이 단지 당연히 자기 아들은 영재학교 한번 보내고 싶고 이런 거니까 안 되는 아이가 이제 있다라는 거잖아요. 안 되는 아이가 있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죠. 정말 모든 아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애들마다 진짜 천차만별로 다 다른데 똑같은 잣대로 성공할 수 있냐라는 걸 따지면 사실은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이렇게 좀 포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애라는 판단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너한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은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는. 근데 그런 기준이 한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판단하는 그 과정 상황에 대부분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산수와 수학. 그러니까 수학은 자세까지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산수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직 수의 어떤 빠른 아이들, 그리고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 이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애들은 카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나와요.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연차가 되면서 느끼는 거는 보면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능력치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녹아나는 것 같아요. 대화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보는 것들은 얘가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영재학교는 지금 기준이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각이 다르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어떤 수학이라는 걸 배웠고 어디 이제 영재학교 가고 그때 어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좋은 시각적인 부분이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얘는 단순히 생각이 남다른 애일 뿐,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서 그 아웃풋 그대로 내려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런 컨셉하고 안 맞는다는 거고.
틀리더라도 자기만의 색깔을 좀 갖고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을 때도 있고 뭐 나도 모르겠는 얘기를 가끔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흥미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한테도 막 이렇게 서로 의견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판단해서 괜찮은데 조금 더 해봐라 하면 조금 더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